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영숙입니다. 여러분들 김형석 교수님을 잘 알고 계시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고 1920년생이니까 올해 나이 103세이십니다. 103세이십니다. 대한민국 철학세대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형석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아버님하고 같은 대학 교수로 한 동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김형석 교수는 철학자이시기 때문에 특히 인간 사회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100세까지 오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0세까지 몸과 마음을 내 의지대로 컨트롤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즉, 내 몸과 내 마음을 내 의지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 그게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김형석 교수님은 아직까지 정신이 짱짱하시고요. 몸도 건강하셔서 지금까지도 강의하러 다니시고 또 연애도 하고 싶다 그러셨어요. 그분이 하시진 않겠지만 그러한 감성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인터뷰까지 나서셨습니다. 그 인터뷰의 내용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찾아서 자문을 구한 사람이 바로 김형석 교수였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조언도 있으셨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나라 2세대의 가장 훌륭한 정신적인 지도자인 김형석 교수님을 찾아서 의논을 했을 때 김형석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국민들이 원하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다면 그것을 사양하지 말아라. 그래서 정치를 해보라고 어드바이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회에 빈자리가 있고 국민들이 소망을 하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피하지 말고 정치를 해봐라. 아마 김형석 교수님의 이러한 코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시 전화가 와서 좀. 네.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하기로 결심을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형석 교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현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서 아마 MBN에서 정운갑의 집중 분석이라는 그 코너에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릇이 크다. 그릇이 크고 그릇이 큰 것만큼 빈자리도 있다. 그래서 지금 채워가는 중인 것 같다. 즉 이 얘기는 그릇은 크고 방향은 바로 잡혀 있는데 정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다소 혼동이 있었던 것 같다.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윤석열 대통령은 큰 그릇에다가 비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부분은 뭐예요? 욕심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좀 방향을 잃어버렸던 것 같다.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방향이 잃어버렸던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방향을 찾아가는
중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 그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탈탈탈탈 털라고 해도 하자가 없으니까 지금도 누구? 김건희 여사 붙잡고 끝까지 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껍질까지 벗기고 정말 모든 것을 털어보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험결이 없으니까 그 다음 흠집 대상으로 김건희 여사를 뭐 줄리를 만들지를 않나, 지금도 그 무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지금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에는 빈자리가 많다. 다만 정치 경험이 없어서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길을 찾아가는 중인 것 같다. 검찰총장이라고 지금 하지만 검찰총장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아니다. 보통 다른 대통령 후보들을 볼 때는 뭔가로 자기가 가득 차가지고 잘난 척하고 내가 가장 잘났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뭔지 모를 여유가 있다. 그것은 뭐예요? 욕심이 많지 않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충분히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과 능력과 통을 가졌다. 이렇게 김영석 교수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없는 말 지어내서 했다면 오늘날 김영석 교수는 김영석 교수가 아닐 겁니다. 늘 세상을 넓게 보면서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만 위해서, 나 자신만 위해서 사는 것처럼 옹졸한 일은 없다. 세상을 넓게 이롭게 하는 일, 넓게 이롭게 하는 일만큼 가치로운 일은 없다는 것을 늘 생활의 신조처럼 알고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많아서 이 의견 차이를 대화로 풀어갈 필요는 있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점잖게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만나는 것은 나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일 문제, 또 이 민주당에서 얼마나 붙잡고 늘어집니다. 대일 문제, 과거에 발목 잡혀서 앞으로 한 발도 못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나가야 된다. 즉 이거는 정치 프레임이다. 왜? 좌파 정권들은 북한과 가까운 중국에 줄을 대서 북한에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손잡고 가야 되는데 중국과 손잡으면 일본을 멀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일본은 사죄 안 한다는 걸로 잡고 늘어져서 윤석열은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어. 물잔 반잔을 채웠는데 일본은 반잔을 채우지 않고 오히려 물잔을 뒤집어 엎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일 외교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 맞다. 물론 이 얘기를 듣는 분들은 또 아버지하고 같은 동료니까 윤석열 대통령 좋게 평가하겠지 라고 또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만 김형석 교수는 지금 103세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인가에 갇혀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배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게 누군가를
말하고 싶지만 저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몸조심해야 되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특히 측근에 있는 사람의 영향권으로 벗어나서 윤석열 대통령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다. 때문에 그 자질과 한동훈 장관의 그 능력 같이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끝날 때까지 한동훈 장관은 계속 법무부 장관을 해야 되고, 법무부 장관을 잘 수행했을 경우 한동훈 장관은 국민들이 밀어올리는, 국민들이 만드는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